오늘은 톱 기사에서 두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는 조선 쪽 얘기죠. 왼쪽에 이 잘생긴 미국 사람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입니다. 이 양반이 이렇게 미소를 띤 얼굴은 그동안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항상 굉장히 긴장된 텐션이 가득한 얼굴로 약간 뭔가 노려보는 듯한 그런 표정이 흔했는데 글쎄요, 되게 표정이 좀 밝죠? 옆에는 이제 정인교 우리 통상산업본부장이고요. 어제 이제 에이펙 통상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올 10월 말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죠. 이 통상장관 회의는 그거에 앞서서 일종의 뭐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도 좀 살피고 뭐 이제 준비도 좀 하고 뭐 등등등 이런 어떤 차원의 회의들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그 나라에서 전반부에 보통 정상회의가 후반부에 열리니까 전반부에 이런 회의들이 잇따르는데요. 통상장관 회의가 있었고 그 전에는 이 21개 회원국 교육부 쪽 장차관들이 또 모이는 회의가 또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일단은 뭐 오늘 주제는 이 사진에 있는 두 분의 내용이 아니고요. 뭐 통상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한미 간에 이제 7월 8일 날 상호관세 협상 요거 유예되기 전에 뭔가 양쪽에서 어느 정도 결론은 내려야 되죠. 다만 이제 우리가 6월 초에 이제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서기 때문에 뭐 그 사이에 좀 밑작업 정도가 뭐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대선 결과가 사실은 어느 정도 좀 거의 좀 윤곽에 잡힌 벌써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 관해서 현 정부가 아마 논의를 좀 민주당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하면 주제는 이거죠. 뭐 한미 조선협력 가시화 이번 이 그 내용도 그러니까 USTR 그리어 대표가 이제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신다니까 우리가 좀 뵈러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양반이 와서 좀 내가 만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USTR 대표가 조선업체들을 만난다. 이거는 상무장관이 만나는 거나 또는 해군성 장관이 와서 만나는 거랑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통상 쪽 관련돼서도 뭔가 좀 한국 측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미국 측에서 그 부분을 들어주겠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서 이거 굉장히 좀 긍정적인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게 오늘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이 두 회사하고 그리어 대표하고 만나는 거를 당연히 어제 통상장관 회의에서도 알고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우리 측에서도 좀 목소리가 그렇게 저자세는 아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표 한번 보면서 좀 전체적으로 히스토리컬하게 한번 접근을 좀 해보죠. 저 화면에 보시면요. 이게 시작이 된 건 11월 7일입니다. 작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렇게 빨리 전화를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우리 쪽에 해서 당시 대통령과 미국 조선업은 한국에 도움이 필요해라는 얘기를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특히 해군 얘기까지 하면서요. 이때부터 이제 사실 조선주들이 이제 아주 크게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주가적으로 측면을 봤을 땐. 이제 그 위에도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올 들어서 2월, 4월, 5월 계속 있죠. 미국 입장이 굉장히 뭐랄까 다급하다 이런 뉘앙스를 충분히 느낄 만한 행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일단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이거를 사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거를 하려면 결국은 알래스카에서 뽑아낸 LNG를 천연가스를 수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출을 할 때 파이프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쪽에서는. 그럼 결국 당연히 배로 가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LNGC, 그러니까 LNG 캐리어, LNG 운반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지금 전 세계에서 LNG선을 만드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과 중국 두 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국은 근데 중국 LNG선을 갖다 쓸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한국 LNG선 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미국의 LNG를 대규모로 꺼내서 지금 팔겠다라는 게 미국의 생각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인데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 조선업의 이 어떤 이 건조력, 조선의 어떤 경쟁력 이 부분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큰 소리 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군함 쪽이죠.
일단은 MRO 얘기는 시작이 돼서 한화오션이 먼저 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좀 하나 벌써 수리를 해서 보냈죠. 평가는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HD 현대중공업도 올해는 MRO 사업을 좀 따내려고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화가 작년에 한화오션하고 하나 그룹 내에서 미국의 필리존서서 인수했던 거 잘 아실 거고요. HD현대 측도 조선소를 좀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들립니다. 아직 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논의된 건 없다고 하고. 미국 측의 속내는요. 너네가 너무너무 필요해. 근데 기왕이면 미국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한화가 작년에 이제 들어간 거가 신의 한 수였다 이런 평가도 물론 나오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현대중공업이 그러면 바보가 아닌데 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아직도 조선소 인수를 안 하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거, 업계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이게 미국에 들어가 직접 조선소를 짓거나 기존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해서 그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게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이게 과연 언제까지 써먹을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부담을 안 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어떤 미국과의 어떤 이런 상선이나 이런 군함 쪽에 관련된 이런 어떤 사업이 MRO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이 앞으로 20년, 30년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프로젝트라 그러면 당연히 투자하죠. 우리가 돈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조선사들이. 특히 HD 현대 같은 경우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장기적인 포석에서 이 사안을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어쨌든 결론은 나겠죠. 조선소를 인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HD현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진해운이 갖고 있던 필리핀의 수빅만 쪽 그 조선소를 좀 인수해서 좀 준비 중이고요. 그다음에 뭐 인도나 이렇게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 조선소들을 인수를 하거나 그쪽은 작지만 그걸 해서 MRO라든가 또는 상선 같은 거 이런 거 수리라든가 이런 쪽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다른 데 쪽으로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 작업이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조선업 경쟁력 최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미국을 통해서 확인해봤다. 이렇게 일면 톱기사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현대차 얘기입니다. 오늘 일면 사이드에 있는 기사인데요. 중동의 첫 생산 거점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현대자동차하고 사우디의 국부펀드 PIF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둘이 합작을 해서 사우디에 자동차 공장을 이제 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킹살만 산업단지라고 하는데 이게 사우디가 아예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을 유치하려고 사막 한복판에 자동차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생산 단지, 공장 부지죠. 공단을 아예 조성을 했고요. 어제 거기서 이제 현대자동차하고 사우디 PIF 측하고 이를테면 이제 착공식을 가진 그 내용이 이제 오늘 기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가 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이 생산법인의 지분 비중입니다. 현대차가 30%고요. PIF가 70%거든요. 보통 이런 식의 합작법인들은 반반 또는 4대 6,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3대 7이라는 이 수치가 저는 좀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우디의 공장 건설은 현대차가 원해서 쪽보다는 사우디가 원해서 됐다는 측면이 더 강하다. 이게 이제 지분 구조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좀 읽혀지고요. 일단 생산은 내년 4분기니까 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장 가서 이제 후다닥닥 짓고 내년 하반기부터 4분기부터 5만 대 규모로 그러니까 규모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일단 공장은 아마 수십만 대를 지을 수 있는 사이즈로 이제 준비를 하고 짓겠죠. 생산만 내년부터 5만 대 정도가 된다라는 거고. 지금 사우디에서 그러니까 사우디를 비롯해서 중동 자동차 시장의 대장은 도요타입니다. 지난해 중동 전체 자동차 판매량 294만 대인데 이 중에 34%, 딱 3분의 1이 사우디에서 판매가 되는데 전체 중동 시장도 그렇고 사우디 시장도 그렇고 도요타가 판매 1위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28% 정도 되고요. 저도 사실은 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아는 건데 현대차가 2위인데 15.6%. 근데 기아가 또 7.6%입니다. 그러면 현대차와 기아의 이 판매 비중을 합하면 23.2%가 되죠. 그러면 28%인 도요타와 5%포인트가 채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현대차가 내년부터 이 사우디에서 공장을 이제 가동을 시작을 하고 이제 27년 정도 되면 본격 가동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글쎄요, 이 4.78% 정도의 포인트의 차이, 물론 굉장히 크죠. 큰 건 맞는데, 이게 글쎄요, 굉장히 좀 빨리 따라잡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에 짓는 공장은 물론 내연기관차도 만들긴 하는데 전기차 베이스로 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가 갖고 있는 EGMP라고 하는 전기차 전용 이 모듈 있죠. 이 프레임을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그게 경쟁력이 있다라는 건 뭐 글로벌하게도 이미 알려져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이 사우디 공장은 단순히 중동의 판매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중동 바로 밑에가 이제 아프리카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도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중동에서 또 뭐 터키라든가 이쪽에 소위 말하는 이제 글로벌 사우스죠. 이쪽도 하고도 사실은 굉장히 거리가 가깝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보내는 것보다 그쪽에서 가는 게 훨씬 더 가까울 수 있죠. 그래서 상황을 본다면 유럽은 별도의 거점이 있으니까 유럽까지 확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결국 이 사우디라는 이 중동이라는 이 거점이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중동,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까지 다 좀 염두에 둔 좀 큰 차원의 소위 말하는 빅픽처를 그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자꾸 이제 현대차가 밖에다 투자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불안하죠. 원래 밖으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자꾸 나가게 되면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현대차가 내놓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미국에 4년간 31조 투자한다.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얘기했던 거, 백악관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죠. 근데 올해만 한국에 25조 투자를 한다. 현대차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4년 동안 31조. 그럼 대략 뭐 1년에 한 7, 8조 정도고 한국은 올해만 25조다. 한 해만 25조다. 이거 굳이 비교할 필요 있겠느냐. 뭐 한국의 산업 공동화라든가 한국의 투자 뭐 축소라든가 이런 거 굳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하기도 했는데요. 뭐 그만한 여력이 좀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생산 거점을 한국에서만 둘 수 없다라는 거는 뭐 그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도한 또 우려를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도 좀 듭니다. 뷰티 얘기 또 합니다. 오늘 증권면 톱 기사입니다. 요즘에 이제 1분기 실적 시즌 때문에 이제 증권사들 기업들 실적 발표 잇따르고 있는데요. 화장품주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표가 좀 나오겠습니다만 해외 쪽에서 매출이 좋은 회사들은 실적이 확실히 좋고요.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APR, SMPG는 이 유리용기, 화장품 유리용기 만드는 회사고요. VT 이것도 그 바늘이죠. 제가 이름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써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많이 판드는 회사고, 코스맥스, 한국콜마, ODM 회사 잘 아시죠? 그다음에 실리콘투는 유통회사, 아모레퍼시픽, 애경삼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앞에 좀 두 자릿수 이상 또 큰 20% 이상 실리콘투까지도 그렇고 이런 회사들 보면 대부분 다 수출 비중이 좀 높은 회사들 상당히 좀 특히 이제 APR 최근에 실적 나왔는데 실적 굉장히 좋았죠. 뭐 이런 회사들을 이제 좋고요. 당연히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클리오, 코스메카 코리아는 일단은 해외 생산 비중도, 해외 매출 비중도 그다지 높지 않고 실적이 되게 작년 대비해서 꺾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어서 사실 앞서 보여드렸던 이 표 보면은요, 화장품주 만약에 투자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뭐 투자하면 될지 대충 가닥이 잡힐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막 이제 주가 올라갈 때 같이 따라 들어갈 거냐 이 소위 말하는 투자 시점, 매수 시점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물론 뭐 굉장히 성장성에 대해서 이견의 여지가 별로 없기는 하지만 또 들어가는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익률을 어느 정도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화장품주는 수출 비중, 특히 이제 해외 쪽에서 매출 비중 높은 회사들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짧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케딘에 나온 얘기인데요. 호반건설이 최근에 한진칼 인수해가지고 한진칼 주가가 이틀 연속 상한가 치고 어제는 좀 많이 떨어졌긴 했습니다만 뭐 이틀 새 뭐 한 60%, 한 70%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마케딘에서 취재를 한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표를 한번 볼까요? 호반건설이요. 한진칼 지분 인수한 게 벌써 한 3년 됐더군요. 2022년 3월 말에 보시는 것처럼 17% 그때 지분을 이제 갖고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분을 좀 늘려오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이제 이때 17%는 지분을 인수했던 거는 뭐 장내에서 한꺼번에 또는 이게 인수랑 블록딜이 이런 걸 통해서 인수한 게 아니고요. 장외에서 블록딜 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한항공 내 이제 그 경영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KCAGI가 갖고 있던 지분 13.97% 이거를 그때 넘겨받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가장 컸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장내 매수도 하고 콜옵션 행사도 하고 해서 지분을 17% 보시는 것처럼 제일 밑에 칸에 있죠, 박스에. 그렇게 늘려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이제 지분을 좀 사 모으고 있는데 조 회장이 어제 그 우리 사주를 이제 그 넘기면서 자사주를 우리 사주 조합 쪽에 넘기면서 지분을 좀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 회장 지분이 조금 더 늘어나긴 했는데 0.7% 정도. 그 계산을 좀 해보니까요.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이 18.46%거든요. 여기에 이제 델타항공 계속 우호 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델타항공이 14.9%, 그다음에 산업은행도 10.6%입니다. 산업은행이랑 델타항공 지분이 25.5%니까 이거 합하면 45.46%. 아까 말씀드린 0.7%까지 추가하면 45.5%가 넘죠. 45% 정도 되면 사실 경영권 뭐 분쟁 뭐 어디로 경영권이 넘어갈지 이 정도 사이즈는 이제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호반의 지분이 18.46%니까 지분 차이가 27%포인트 정도 납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권을 가져가는 만한 이 싸움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어제 17% 떨어진 것도 이 부분이 아마 작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진칼 관련된 뭐 경영권 갈등, 분쟁 또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그리고 호반이 지난 2020여 년에 주식 살 때 6만 원대에 샀거든요. 지금 12만 원대니까 한진칼 집 그 가격 주가가 뭐 주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설마 지금 들어가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